아빠 찬스, 가족 회사 이런 채용 비리뿐만 아니고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만둔 뒤에도 사용했다는 이른바 차명폰, 세컨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컨폰 논란이 심판을 하다가 선수까지로 뛰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출마 이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소쿠리 투표로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제가 5시에 가지는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앞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긴 확진자 줄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이권에서 이거 추가하게 됩니다. 중요함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임명은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통화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과 통화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컨폰, 몰래 차명폰을 만들어서 특정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일단 주말 새에 있었던 세컨드폰 논란부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 1년 8개월 퇴직 이후에도 왜 이 핸드폰을 갖고 있었냐?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각양각색의 내용이고 그 부분들까지는 말할 수 없다. 이거 초기화시키면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했는데, 아까 주진 의원 얘기는 이겁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소통했고,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선관위야 뭔가 민주당 간에 뭐 짬짬이가 있었다 아니냐, 이런 의혹을 주 의원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대선쯤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저게 업무폰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업무폰이 이미 있었던 거고요. 예. 그 업무폰에 세컨드폰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원래 업무폰을 만드는 부처가 아닌 뭐 다른 부처에서 사적으로 갖다 썼다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미 업무폰으로 하지 못할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 하지 못할 얘기의 상대방이 국회의원들이었다, 정치인들이었다는 거고, 정치인들의 당적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비춰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컨대 저분을 임명했던 분은 권순일 대법관인지 아니면 노정희 대법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이 됐던 부분이고, 예. 그 당시에 또 여러 그 선관 유권 해석 등에서 당시에 그 보수 정당 계열의 불리한 정도의 해석들이 난무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장이었던 총장 차장이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 계열과 통할 일은 없다, 이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김세환 이분의 출마 이력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 나중에 말 나오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저분이 강화에서 9급 공무원을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예. 강화에서 출마한다는 것을 말릴 수 없는 거고, 또한 13명이 그 출마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분 중에 일부를 컷오프하게 되면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시 입장에서 보면 선거 전략상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출마 이력 때문에 마치 그 통한 상대방이 당시 국민의힘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소속으로 뭔가 강화 군수의 출사표를 던진 이력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 주의원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지역은 국민의힘의 사실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화 군수를 꿈꾼다면 충분히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거기가 우위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배로 갈아탄 거 아니냐? 예비후로 등록했지만 2차 경선 탈락했고, 이런 문제 사람들과 도대체 세컨드폰으로 누구랑 통화했냐? 국민의힘은 이걸 따져먹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 주진우 의원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민주당의 수사지를 받는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요. 예. 세컨폰도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사람,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이 비위로 기소가 된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후보자 부적격으로 컷오프, 걸러내지 못했다는 예.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뭐 세컨폰으로 누가 통화를 했냐? 아니 세컨폰으로 누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뭐 알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리고 사실 세컨폰, 우리가 세컨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업무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과 어떤 정책적인 거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통화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컨폰이라는 좀 자극적인 말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예. 저는 그런 건 본질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잘못된 사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을 왜 국민의힘 후보로 바로 걸렀어야지 이런 사람을 예선 그 1차 경선까지 참여시켰고 2차 경선에서 컷오프할 때까지 뭐를 했느냐, 예. 후보자 적격을 제대로 걸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원이 감사한 선관위 관련 논란의 핵심은 이 아빠 찬스입니다. 서류 전형 면접 팁에서 편법으로 서명 부분만 미리 받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A 과장, B 과장 평정표 수정. 이거 업무의 팁이라면서 편법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고 잘못이란 인식조차 부족했다. 아니 원래 선관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친인척 관리하는 거야. 다 이런 편법과 관행, 잘못된 관행들이 난무하면서 선관위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송치훈 부장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국민의힘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모르겠어요. 세컨폰 혹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때 그럼 누구랑 소통했냐라고 하는데 다음함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단 그 선관위 손을 들어준 셈이 됐어요. 감사원은 하지 말라, 손 떼라.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선관위 추가했더니 선관위의 독립적 규정 헌법기관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선관위의 그 아빠 찬스를 꼭 집어내기에는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헌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분명히 방망이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는 듯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원칙적 얘기에는 동의합니다. 민주당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기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가 이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된 것이 이제 1960년에 썼던 3.15 부정선거 이후에 예. 중선관위를 독립시키면서 선거 관리를 이제 다른 곳에 맡기자라는 그 차원에서 독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행정부 소속이었습니다. 행정부 안에 있는 내무부에 있는 선거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1960년 3.15 부정선거 이전에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관권선거, 부정선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해왔던 그 행태들을 최대한 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행정부 소속으로 들었을 경우,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뭔가 그 영향력 하에 둘 경우 이것이 또 선거 관리를 여당에 유리하도록 집권 여당이나 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이끌어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그 감사원의 그 권한은 그 예외 조항으로 그 선관위를 넣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손방망이 쳐하자는 건 아니야.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발본색원에서 선관위를 거의 그냥 다 뜯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방법론은 함께 논의해보자. 이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헌재가 감사원의 권한 자체 선관위 이 아빠 찬스 논란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공방이 있었어요.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